지난주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시장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간 것인데요. 여기에다 11월 도매물가 지수, 즉 PPI가 작년 2월 이후 가장 뜨겁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도 기대치에 부합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끈적끈적하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0년물 국채 입찰이 실패작으로 끝나면서 향후 장기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의 주제는 미국 수상한 국채금리 상승세, 인플레이션 재점화되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시장금리 이례적 단기 급등,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종료, 그리고 닥터 둠의 끔찍한 경고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장중 한때 4.4%를 돌파했습니다. 그 이전 수요일에 CPI 그리고 목요일에는 PPI가 줄리어 발표되고 난 이유였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10년물 금리는 지난주 5 영업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는 주간 단위로 보면 3주째 연속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2023년 10월 20일 이후 가장 큰 일주간의 상승폭이었습니다. 이로써 10년물 금리는 4.1%대에서 단숨에 4.4%대로 치고 올라가는 이례적으로 강한 단기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밑에 2년물 금리도 10년물보다 완만하기는 하지만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수익률 곡선이 여기 청색선처럼 평평하게 들어눕고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9월 FOMC 금리 인하로 피벗 이후 기준금리의 영향을 직접 받는 역레포와 만기 1년 이하 단기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년 이상 30년 중장기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완화적 통화정책 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스티프닝 현상이 실종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장단기 금리가 비슷한데 굳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를 매수할 유인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시장의 차가운 분위기는 목요일에 있었던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20억 달러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실패로 끝난 것이죠. 낙찰금리가 4.535%로 발행금리 4.523%보다 1.2bp 높아 테일로 마감되었죠. 응찰률도 2.39로 평균 2.44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간접 입찰 비율이 66.5%로 평균 67.7%보다 낮아 해외 수요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이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중국의 미국채 매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10년물 금리의 단기 급등세는 지난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매우 뜨거웠는데요. 11월 헤드라인 PPI는 이전 달과 같이 시장 기대치보다 2배 높은 0.4% 상승하여 전년 대비 3% 올랐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4% 올라 202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뜨거웠던 PPI는 향후에도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은 전년 대비 PPI, 고동색 선은 PPI 요소의 12개월 증가율, 즉 확산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P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 지수가 80%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PPI의 구성 요소의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총 통화량, 즉 M2의 공급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향후 PPI뿐만 아니라 CPI까지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서 보듯이 CPI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헤드라인 기준 CPI가 전년 대비로 올랐을 뿐만이 아니라 전월 기준으로도 0.3% 상승하여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전년 대비 근원 CPI가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했으나 여전히 끈적끈적 스티키하고 연준의 목표치 2%보다 한참 높습니다. 11월 CPI 데이터에서 하나의 좋은 소식은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4.3% 상승에 그쳐 작년 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는데요. 녹색선의 근원 서비스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적색선의 근원 상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단에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CPI 추세와 역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수석 경제부 기자는 지난 18개월 동안 디스인플레이션은 상품 가격 하락이 서비스 가격의 상승 부분을 상쇄하여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11월 근원 상품 가격이 0.3% 상승함으로써 이러한 공식은 깨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앞으로 서비스 대신에 상품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연준이 물가를 잡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막강한 경기 침체 지표로 꼽히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둘 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초록색 막대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 막대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준의 기준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개월물과의 금리차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더 정확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듯이 이 지표의 창시자는 캠벨 하비 교수입니다. 이 지표는 과거 8번의 경기 침체를 모두 맞춘 것으로 유명하죠. 2년물과의 역전은 지난 9월 초부터 해소되기 시작했으나 3개월물과의 역전은 지난 금요일 2022년 11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6bp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사이클이 이전과 다르다고는 하나 역사적으로 8타수 8안타를 칠 정도로 경기 침체 예측력의 정확도를 가지는 지표이므로 향후의 추이를 계속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혀갈지 궁금한데요. 지난 9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 선언을 한 파월 의장의 고민이 깊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D은행의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최근 CPI와 PPI 등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제한, 즉 관세 부과, 감세, 법인세 인하 등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2025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통화정책을 훨씬 더 신중하게 운영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왼쪽 그래프에서 9월 FOMC 점도표에 찍힌 청색선의 금리 예상 경로가
빨간색 선처럼 훨씬 더 높은 가격 책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뺀 중립금리도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대학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닥터 둠이라고도 불리죠. 루비니 교수는 또 한 번의 인플레이션 급등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끔찍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례적인 단기 급등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공급과 수요 압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5에서 6%까지 재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 측면이란 기후변화, 탈세계화, 관세 부과, 그리고 노동력 감소 등을 꼽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소비 증가,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주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함에 따라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약 8%까지 고점이 열려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채권 수익률의 급등으로 주식, 특히 성장주에 대한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2022년 당시 S&P 500이 15%, 나스닥이 20%, 그리고 성장주가 40% 이상 하락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여 금, 부동산, 그리고 농업 부문에 노출된 애틀라스 아메리카 펀드 ETF를 출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닥터둠의 이러한 예측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놓고 투자에 임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5영업일 연속으로 치솟는 이례적인 단기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2023년 10월 20일 이후 가장 큰 일주일 상승폭이다. 이에 따라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현상으로 불 스티프닝이 사라졌고 3년물 국채 입찰도 낙찰금리가 발행금리보다 높은 테일을 보임으로써 실패작으로 끝났다. 둘째로 이러한 현상은 뜨거운 11월 PPI와 끈적끈적한 CPI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과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의 종료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총 통화량 M2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트럼프 집권 후 인플레이션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5년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만한 신중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닥터 둠 루비니 교수는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그리고 주식, 특히 성장주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향후 10년물 4.5% 이상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장의 전개 방향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의 적절한 리밸런싱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점점 추워져가는 겨울철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